반갑습니다. 에어센스 양건석입니다. 오늘은 드론용 열화상 카메라에서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에 대한 DRI와 얼마나 멀리서 측정, 계측할 수 있느냐에 대한 IFO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용 열화상 카메라에서 일반적으로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와 얼마나 멀리서 계측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이 DRI와 IFOV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다른 동영상에서 드론용 열화상 카메라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표준 용어인 이 DRI 차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로 볼 때에는 대략 100m 볼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200m 정도 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또는 차량 기준으로 100m 탐지를 할 수 있다, 100m 인지를 할 수 있다, 100m 식별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멀리서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멀리서 이 계측을 할 수 있느냐는 얼마나 작은 물체를 계측할 수 있느냐의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열화상 카메라로 멀리 있는 큰 건물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방 안에 있는 조그만 바늘을 측정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의 개념,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와 얼마나 멀리서 측정할 수 있느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드에 나가기 전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머리에 인지를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계산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와 그 대상체의 크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필드에서 이런 드론으로 구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계측을 해야지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이 DRI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IFOV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FOV는 Instantaneous Field of View라고 해서 공간 해상도, 순간 시야각이라고 합니다. 이 IFOV는 최소 크기의 물체로 하나의 픽셀에 해당되는 크기의 물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직 하방으로 볼 때 Nadir IFOV라고 하고 수직 하방이 아닌 일정 각도가 있을 때를 Oblique IFOV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화상 카메라의 데이터 시트,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를 볼 때 해상도, NETD, 그리고 Field of View FOV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IFOV라고 해서 2.6mradian이라는 공간 해상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IFOV에 대해서 스킵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IFOV는 온도 계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체의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IFOV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계측을 해야 되겠습니다. IFOV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Field of View라고 해서 렌즈의 화각과 그리고 픽셀 수, 해상도죠. 가로 640 그리고 이런 상수값에 대한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드론용 열화상 카메라의 가장 일반적인 렌즈인 45도와 640 해상도의 가로 픽셀인 640 그리고 이 상수값은 17.44입니다. 따라서 이 드론용 열화상 카메라의 가장 일반적인 640 해상도의 13mm 포컬 랭스를 가지고 있는 렌즈일 경우 FOV 화각은 45도이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640 해상도 그리고 상수값은 17.44로 되어 있습니다. 이 640 해상도의 포컬 랭스 13mm 렌즈는 IFOV 값이 1.26 미리라디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리라디안은 IFOV의 단위로 원의 반지름과 같은 호의 중심각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제가 공식과 이런 미리라디안 호도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걸 알아야만 뭐 드론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쓰고 아니면 온도 계측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공식이나 이런 호도각, 라디안에 대한 개념 전혀 모르더라도 필드에서 온도 계측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와 이런 단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향후 필드에서 어떤 물체를 측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6mradian이라는 이 숫자와 이 단위는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26은 단위미터당 계측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단위미터인 1m 떨어진 거리에서 계측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가 1.26mm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단위 픽셀의 측정 가능한 크기, 이론적인 스팟 크기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IFOB는 Horizontal IFOB와 Vertical IFOB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IFOB는 Horizontal IFOB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화상 카메라는 Focal Plane Array라고 해서 초점면 배열 방식으로 계측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측정 가능한 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엑셀 시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가장 먼저 해상도를 선택을 하고 640 또는 336 해상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착되어 있는 렌즈 9mm에서 맥스 25mm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물체와의 거리를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면적 가로 크기와 세로 영역에 볼 수 있는 면적이 82m와 66m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메타당 7.7 픽셀을 포함하고요. 한 픽셀의 크기는 0.129m, 약 한 12.3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IFOB는 1.2mradi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엑셀표는 미리 IFOB에 대한 공식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상도와 렌즈 그리고 대상 물체와의 거리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부터 IFOB 그리고 볼 수 있는 영역까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아래 보이는 이 메일 주소로 IFOB 계산 엑셀 시트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께 모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멀리서 측정할 수 있느냐와 얼마나 작은 물체를 계측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호도각인 라디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스팟 크기의 최소 단위를 맹신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계측하고자 하는 이 대상체가 이 빨간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열화상 카메라의 픽셀이 총 9개 픽셀이 이 대상체에 걸쳤지만 이 계측하고자 하는 물체를 이 9개 픽셀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커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 계측을 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픽셀의 온도는 이 빨간색 부분의 온도와 이 파란색 배경 온도의 합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한 이 빨간색의 온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측정하고자 하는 이 대상물이 스팟 사이즈보다 더 컸을 때는 온도 계측에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측정하고자 하는 이 대상 물체가 이 스팟 사이즈보다 더 작다면 이 배경 온도와 이 계측하고자 하는 대상 온도의 합의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온도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공식과 그리고 엑셀 계산 시트 그리고 이러한 계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예시까지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직접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드론을 활용해서 이 송전선로에 온도를 계측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송전선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30mm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드론이 굉장히 근접해서 이 송전선을 점검을 하게 된다면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 이 송전선이 154나 345 심지어 765의 굉장히 고압 송전선일 경우 이런 드론이 가까이 근접하기에는 굉장히 안전성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연 이 송전선의 지름이 30mm, 약 한 3cm가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저 송전선 지름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지를 이 엑셀 시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상도는
640 해상도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렌즈는 13mm 포컬 랭스 45도보다는 19mm 약 32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 19mm 렌즈를 선택을 했고요. 거리는 지금 100m로 했는데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가 지금 8.7cm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송전선에 지름이 30mm 즉 3cm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100m에서는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이런 계산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 절반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절반으로 거리를 100m에서 50m로 줄였을 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는 약 한 4.4cm, 우리가 필요한 거는 3cm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를 낮춰보겠습니다. 약 한 35m로 거리를 좁혀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가 3.1cm, 한 31mm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가장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에 해당되는 크기지만 최소한 이 35m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 송전선의 온도를 계측했을 때는 정확한 온도를 계측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의 환경, 대기 온도라든지 습도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계산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필드에 나갔을 때 미션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비행을 했을 때에는 그 결과값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드론 인스펙션은 제한된 시간 내에 임무를 마쳐야 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경험적으로 비행을 하면은 전체적인 안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 결과값도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을 수행할 때는 이 해상도와 렌즈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열화상 카메라는 단순한 촬영이나 흥미용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아니며 가격 또한 굉장히 고가이며 심지어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이 필히 이런 해상도와 렌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인지 아니면 그냥 교육용이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런 열적인 분포도를 러프하게 보는 것에 그칠 건지 아니면 정확한 임무용으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해상도별로 픽셀을 표현한 부분인데 이런 160, 120 픽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로는 근접해서 촬영할 때는 온도 계측이 가능하겠지만 드론에 장착해서 기본적으로 한 20m, 한 30m만 벗어나더라도 온도 계측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해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임무용 그리고 계측용이라면 640 해상도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렌즈 또한 그 해상도에 맞는 임무 구현이 가능한 렌즈를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가와 얼마나 멀리서 계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도록 이렇게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하지만 용어도 좀 생소하고 그리고 복잡한 계산식도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게 이렇게 와닿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공식이나 이런 어려운 용어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간단한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게 된다면 필드에서 이렇게 직접 촬영하시는 드론 파일럿 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임무를 뛸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결과값에 대해서도 보고자와 보고받는 자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대화와 용어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본격적으로 촬영한 지는 2018년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영상을 촬영하고 이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러서 보시는 분들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만큼은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론용 열화상 카메라와 이런 드론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영상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